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리더십 제11장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행정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그리고 경영학 모든 부분에서 아마 사회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리더십이란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때로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미 대학교에서 배우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더십을 대학교에서 이미 배운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어떻게 하면은 그 접점을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리더십은 사실 교과서에 나온 것도 제가 알고 있는 리더십의 다양한 이론들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1에서 5분의 2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좀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기 좀 쉬운 것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제 목소리가 약간 울려서 전달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음성이 좀 더 울려요. 영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 목소리를 좀 더 높여서 또는 낮춰서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의의와 특성론,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리더십의 다양한 유형들. 보통 리더십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가 특성론, 특성, 개인의 개성에 맞춰진 특성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행태론. 행태라는 것은 리더의 모습을 관찰해서 특정한 결과를 얻어낸 행태론이 있고요. 세 번째가 상황론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리더십도 달라진다고 믿는 그 세 가지의 특성론, 행태론, 상황론이 그 리더십의 주요 3대 기둥이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특성론 첫 번째 이야기 322쪽부터 325쪽까지 얘기인데요. 일단 리더십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조직, 집단을 조정하는 모든 행동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리더가 아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새 선한 영향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시는데요. 가끔은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계속 준다고 하면 그 조직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악하게 보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정치 철학자, 그리고 너무나 위대한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이 선과 악, 흔히 말해서 지도자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뒤바뀔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조금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리더십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교과서에는 헤드십이라는 얘기가 헤드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헤드십이라는 게 헤드십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성품, 인성, 전문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직위, 흔히 말해서 높은 분들, 직위가 높으면 저절로 발생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헤드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리더십이 헤드십을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직에서는. 그런데 반드시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정부에서만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학과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각종 대외 활동이나 외부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리더십을 누가 발휘하는지 한 번쯤 잘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누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지, 또는 경제생활, 돈을 쓸 거냐 말 거냐 할 때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지, 리더십이 반드시 엄마한테만 있고 아빠한테만 있고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리더십을 가정 내에서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리더십은 직위를 포괄하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리더십의 기본적인 너무너무 기본적인 내용 말씀드렸고요. 특성론, 리더십의 세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특성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특성론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인,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청소년기에 위인전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의 위인 연구. 이 위인 연구가 특성론을 가장 대표하는 부분이고요. 자, 신체적인 능력. 이건 이제 우리 말하는 체육 쪽에 이제 그 두드러진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자, 체육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죠.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 도구도 쓰지 않는 오로지 인체의 몸으로만 승부를 내야 되는 육상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오로지 그 사람의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특성을 이제 발휘를 하는 거죠. 뭐 100m 달리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격투 개념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정직한 경기가 요새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권투 같은 거죠. 요새는 뭐 지금 이종격투기라든가 다른 어떤 그 대결을 하는 그런 운동으로 좀 유행이 움직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권투는 엄청난 사람들의 관심과 열망을 받았던 운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정서가 있죠. 이거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도 마찬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자, 정직하게 이기고 또는 지는 경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수성가를 대표하는 그리고 그 자수성가에 관련된 나의 마음을 투영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경기가 권투였습니다. 신체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격은 뭐 우리 동양에서는 어진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을 보통 최고로 여기죠. 뭐 인의예지라고 하죠. 뭐 성격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번 학기 만날 때 끝날 때까지 성격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니까요. 그 다음 지능. 자, 지능에 대한 전문성은 권위하고 연결되죠. 그 사람의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지능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 해당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특성론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카리스마.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다. 자, 카리스마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죠.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주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리더십도 포함이 되지만 지난번에 배웠던 권력, 정치 권력과도 매우 밀접한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매력 또는 다른 말로는 저 사람은 아우라가 느껴진다. 뭔가 빛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카리스마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각종 상징과 장치를 전부 다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 예전에 한번 옛날에 중국 드라마, 중국 역사 드라마 보면은 아주 큰 이런 성에, 자금성이죠. 큰 성에 뭐 한참을 들어가야 왕을 볼 수가 있잖아요. 중국 관광을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런 것도 이 궁전, 자, 이런 황궁이라 그러죠. 황제가 사는 그 황궁을 얼마나 권위 있고 멋있고 웅장하게 지을지 많은 건축가들이 관심을 가졌고 희생을 했죠. 그 이유가 자, 특정한 권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왕 또는 황제가 카리스마를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준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 드라마 촬영할 때 소품을 갖추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카리스마, 거부할 수 없는 내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특성론은 그 개인에 대한 개성, 신체, 성격, 지능 등의 그 개인으로부터 리더십이 발휘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리더십도 어렵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 제가 약간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분류가 되고 그 분류도 가끔은 이게
설명하는 사람이 헷갈려요. 이게 섞일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특성론 또는 특질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